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될 사회복지학과 1호학번 나하은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저희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아프리카 BJ이시자 인기 유튜버이신 여제님과 함께 할 건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강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BJ 여제 연사님은 트랜스젠더 활동가이시고 현재 아프리카 TV BJ 활동가, 유튜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명하시다 보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00만 명이 영상을 시청하였고 8,000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이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하는데요. 강연 후에는 사전에 학우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토크박스 질문과 현장 Q&A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이거 쓰면 돼. 실시간 할이슈에 참여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서울예술대학교에 16년 만에 다시 이 강단에 서게 됐는데 되게 지금 영학교라서 좀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학교였으면 되게 좀 이렇게 스킨십이 있을까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자다 보니까는 일단 좀 부담감이 일단 없고 이렇게 이거 누가 만드신 거죠? 너무 잘 만들어서 저희 받았을 때 나중에 이거 내 스펙으로 써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BJ로 열렬히 열심히는 하고 있는 BJ 여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BJ 트랜스젠더 BJ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 여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제가 이거 섭외가 들어왔을 때 되게 선뜻 당연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이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의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서 항상 얘기를 했었다 보니까 진짜 이런 여대에서 이렇게 이 교수님과 함께 상관하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너무 좀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16년 전에 이 서울여자대학교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시절과 지금하고는 많이 좀 인식 개선도 많이 됐을 것 같고 좀 편견도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토크를 통해서 어떤 편견이 많이 깨졌는지 옛날과 10여 년 전과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크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사회자분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여기 앞에 사회자분이 마이크를 드릴까? 아니 이제 편하게 그냥 얘기해주시고. 전 지금 질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토크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교수님께 일단 인사를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수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제가 떨리네요. 편안하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학생인 줄 알고서 학생 늦게 왔구나 했는데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갑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셔서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안 모여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기회가 이 학교에서 또 이렇게 열릴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반갑고 네, 감사합니다. 네.
2002년도에 서울여자대학교로 왔었어요. 그때도 이런 섭외를 받았을 때, 그때는 제 아는 남자 친구가 서울여대에 다니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네, 그렇게 돼서 저를 섭외를 그때 했었는데, 그때 인식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2002년도면은 하리수 언니가 처음 TV에 나오시면서,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오픈되면서, 이제 그때 인식은 호기심, 그리고 관심보다는 좀 호기심이 많았었던 시절이었어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관심을 많이 주지만 우리를 전혀 여자로서의 인정은 하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에서는 이제 많은 판례들이 많이 법적인 판례들이 많이 생겼고 뭔가 좀 편견이 벗어나서 틀린 게 아닌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서울여대 학생분들은 지금의 전 선배들과 그때 당시에 제가 토크했던 그 선배들의 생각과 지금 여기 서울여자대학교의 지금 학생들은 어떤 편견이 어떻게 사라지고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그게 되게 저도 궁금하거든요. 질문을 제가 받는 것만큼 서울여자대학교 지금 학생분들에게도 어떤 인식인지 제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바로 앞에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처음 이렇게 보게 됐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저랑 일단 통화하신 분 우리 강민희 씨가 강민희 학생이 먼저 저랑 이야기했을 때 어떠셨는지 한번. 어떻게든 실례가 되시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전화 통화를 했고 트랜스젠더라는 분을 처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건데 통화를 하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 하시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좀 저도 뭔가 사회적으로 편견 있었던 거에 뭔가 나도 모르게 흡수되고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편견하지 말자라고 생각은 했는데 뭔가 그런 사회적인 고정관념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트랜스젠더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목소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목소리에 대한 지적을 제일 많이 당해요. 근데 목소리는 원래 태어나기를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변성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원래 성별 자체의 이 목소리 톤은 타고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목소리 전환 수술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 목소리 수술을 하게 되면 목소리가 좀 얇아지긴 하는데 큰 소리를 못 내게 돼서 성대에 좀 이렇게 좀 무리한 수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를 저는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이 트랜스젠더들이나 이렇게 길 가다가 분명히 여자였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통화를 이렇게 제가 자닥에서 또 자닥에서 저희 본연의 목소리가 나와버렸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소리였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리고 좀 잠을 깬 다음에 좀 가다듬고 이렇게 대화를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반가운 제안이었어요. 저한테는 솔직히 이게 우리 성소수자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음지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저는 나올 수 있는 계기를 준 이 강윤희 학생한테 너무 고마워요, 솔직히. 제가 미안 여기 서 있으니까 너무 미약감을 느끼시는 것 같으니까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 질문 받으시고 네. 저도 좀 질문. 그러면은 일단은 질문이 오고 간 상황에서 토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울여자대학교 이 학생분들이 건의함에 넣어주셨던 질문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까 저 되게 두렵네. 한 개만 빼는 거야. 하나씩 쓰셔서. 그거 일부러 같은 종류의 질문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자, 질문지를 뺐는데
성소수자를 만났을 때 이런 건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이거는 지금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이렇게 같이 질문하고 싶으신 이런 부분이 되게 좀 현실적인 질문 같아요. 저희들이 알았을 때. 저희들은 이 성소수자를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사실은 어릴 때 트랜스젠더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남자였었나 싶은. 남자 때는 어떤 얼굴이었지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 유튜브에 보시면 다 있거든요. 그것도 저에 대한 거는 그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성소수자를 만났을 때 조심해 줬으면 하는 거는 좀 비하적인 말이 있죠. 그리고 트랜스젠더들한테는 특히나 군대 갔다 왔냐, 예비군 갔다 왔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일단 예비군을 묻기 전에는 일단 군대부터 갔다 왔냐고 물어본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 옛날에 좀 이 포비아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성소수자를 동성애자나 레즈비언, 또 트랜스젠더들 인정 못하시는 그런 분들은 너희들한테 다 트랜스젠더를 포함해서 호모라는 이런 비하적인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말이 옛날에는 당연스레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게이라는 말을 이반이라는 또 좀 비속어적이지 않은 그런 멘트로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 어르신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더라고요. 트랜스젠더나 이 동성애자들, 퀴어, 레즈, 게이분들을 다 똑같이 호모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근데 그거는 너무 사람을 너무 바닥에 놓고 진짜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호모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또 다음 거 하나 써볼게요. 질문이 되게 저한테 준 것보다 더 많아요. 자, 지금까지 들었던 경험했던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지금까지 들었던 경험 중에 이 성소수자 퀴어 토크 콘서트니까 퀴어적인 부분에서의 지금까지 들었던 또는 경험했던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저희 지인들의 트랜스젠더들 결혼이 제가 기억이 남아요. 근데 거의 다 트랜스젠더들이 결혼을 할 때 남자 쪽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결혼까지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좀 트랜스같이 보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전혀 티 안 나시는 트랜스젠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데 결국은 나중에 똑같은 부부처럼 부부싸움도 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건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아이만 없을 뿐이고, 아이에 대한 입양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그렇지 요즘은 독신주의자들도 많다 보니까 아이가 꼭 그 큰 행복을 주는 것보다 둘이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옛날에는 이 트랜스젠더가 결혼까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진짜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저도 위에 선배들을 보고서는 봤지만은, 선배들 보면 그냥, 결혼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동거 정도에서 끝났는데, 요즘은 많은 트랜스젠더 분들이, 이게 부각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되게 결혼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나이가 드셨는데, 이 성소수자분 중에서 지금 아프리카 방송에서 또 BJ를 하고 계신 어떤 분이 있어요. 나중에 제 개인적인 방송에서 또 초대를 해서 방송을 하겠지만, 결혼을 하시고도, 따님을 2분이나 낳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런 분도 있는데, 이제 자녀가 있어요. 와이프도 있었고, 이혼하셨어요. 근데 자기의 꿈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 그때는 더 보수적인 그런 것 때문에 어디 가서 저 여자가 되고 싶어라는 말을 정말 못하거든요. 정말 저도 옛날에 이태원에서 화장하고 다닌다고 신고도 당했었고, 범죄자 신고도 당했었어요. 저 이렇게 어떤 범죄자가 탈옥을 해갖고 이렇게 전주하고 신고했더라고요, 동네 주민께서. 그래서 아니라는 게 이제 확인돼서 풀려났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보다 더 윗세대 선배들은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때. 근데 그 언니들이 말들을 듣고 나서 지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어디 밖에 나가도 그냥 트랜스젠더구나라는 정도지, 와, 남자, 이렇게, 뭐다, 욕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비하는 안 당하니까 지금은 좀 많이 낮은 것 같고, 이제 제가 아시는 그분도 정말 지금의 모습이 더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본 모습을 찾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껍데기에 불과한 인생을 살고 있다가 자기의 본 모습을 찾고 있을 때, 과연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자기 본인의 인생을 찾는 이 시간만큼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자기 정체성을 찾은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하시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런 거 볼 때 정말 이 트랜스젠더들이라고 해서 제가 거의 이제 트랜스젠더는 음지에 많이 있잖아요. 음지에 있다 보니까 음지의 사람들만 봤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을 또 더 알게 되고 보다 보니까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틀린 게 아닌, 좀 나와는 조금 다르지만 좀 좋은 시선으로 편견 없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커밍아웃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에 대한 커밍아웃을 말하는 거지, 아니면 동성애자의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이 질문이 조금 누구에 대한 건지를 말해줬으면 좀 말하기 좋을 텐데, 일단 제가 게이였을 때 커밍아웃을 한 것과 트랜스젠더가 돼서의 제 정체성을 밝혔을 때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계기, 이건 접근하자고 하는 거죠, 솔직히. 제가 좀 마음이 편하고, 솔직히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는 너무 마음을 졸여요. 걸릴까봐 마음 졸이고 집을 나오게 되고, 부모님이 아시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아우팅하면 어떡하지? 아우팅이라는 말을 쓰면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가 돼버리면, 사회적으로 이 동성애자분들, 게이분들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 커밍아웃이 아닌 아우팅을 당하시면 매장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이 동성애자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정하지 않고 좀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나 좋아하면 어떡하지 싶고, 괜히. 전혀 이 동성애자들은 눈 높아요, 진짜. 진짜 눈 높고, 여자분들은 게이 친구들은 다 이렇게 어제 설문조사를 봤는데, 게이 친구가 있었으면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정말 게이 친구가 정말 안전하고 편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남자인데 어떠세요? 게이인데 정말 동성 친구 같은 그런 분들이,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 보면은 나도 게이 친구 사귀고 싶어요. 일부러 사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친구는 그렇게 일부러 사귀는 게 아니고 정말 인간적인 관계, 자연스럽게 사귀는 게 친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게이 친구가 있다고 해서 나도 게이 친구 있어보고 싶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여자분들 경우에. 여기 여자다 보니까 또 남자들이 치근떡거리는 그런 부분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게이 친구는 절대 치근되지 않습니다. 최고 안전한 남자친구인데 힘든 거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같은 공감을, 연애 상담 같은 거 진짜 게이분들이 잘하거든요. 그런 거 고민 상담. 좀 여자친구한테는 같은 동성이니까 말 못할 그런 사람들도 게이분들은 같은 공감대를 또 형성하고 있어서 이렇게 잘 이해를 빨리 하고 좀 많이 참고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게이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좀 인간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트랜스젠더가 돼서 커밍아웃을 하게 됐을 때 제 친구들의 반응은 정말 이게 병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가 친구들은 다 군대를 갔고 휴가 나왔을 때 예쁜 모습 보면 좋아하겠다고 예쁜 모습을 보여줬는데 무서웠나봐요. 몽둥이를 갖고 왔는데 그 몽둥이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저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친구로서 남더라고요, 결국은.
일단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그런 시간들과 우정이 또 있잖아요, 친구들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나중엔 쉽게 이해를 해주고, 그냥 나에 대해서 그냥 나는 친구들한테 여자로 인정받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냥 지금도 친구처럼 잘 지내요. 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 되게 많네. 사람들과 다른 성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어땠는지. 와, 이거 사람들 다른 성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어땠냐면 숨고 싶었어요, 진짜. 감추고 싶고 더 아닌 척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서 또 운동도 했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싸움도 막 남자애들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더 싸움 잘하는 친구를 이기고 싶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겨더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내 성 정체성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이게 판교가 나면은 나는 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왕따를 당할 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웠어요, 진짜.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여자들하고 미팅도 해보고 헌팅도 해보고 가다가 이제 얼굴마다 이제 어릴 때 좀 잘생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나 때문에 둘이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난 친구를 좋아했지 그 여자애들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었는데 정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 친구들처럼 나도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왜 난 남자를 좋아할까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비관하기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감춰야 되는지 그게 제 걱정이었었어요. 서 계시느라 좀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이 성소수라는 거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저는 제가 성소수라는 줄 몰랐어요, 어릴 때는. 그냥 어릴 때 보면은 게이분들이나 트랜스젠더가 되시는 분들 보면은 요즘 게이분들은 또 여자 같지 않아요. 뭐 거의 이 게이다 이렇게 동성애자다 하면은 되게 여자 같을 줄 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게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게 연상되나요? 순이 오빠. 다들 그렇게 끼를 떠시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자같이 이야기하고, 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요즘 게이분들,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게 끼를 많이 이렇게 떨진 않으세요. 여자처럼 언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소수라는 거를 알기보다 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이런 거를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3학년 때? 솔직히 국민학교였어요, 저는. 그때였는데 그때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남자 같아야 되고, 여자라고 해서 왜 무조건적인 여성적인 면을 보여야 되나. 그리고 내 성 정체성은 난 여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컸는데, 그거를 억제하기가 되게 힘들었죠, 일단. 그래서 제가 성을 알게 된다는 거, 성소수자는 뭐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 정체성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보시는 사람들은 정확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성적 자아가 깨어났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3학년 때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잠깐 중간 질문 예.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그 소수자들은 사실 인권 문제에서 오히려 보호를 많이 받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간다던가 아니면 공무원이 된다던가
이런 데에서 몇 프로를 한정을 해서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성소수자들은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소수자의 인권을 외치다라고 이제 주제도 하고 계셔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가장 최우선시 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가 그러니까 제일 우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되게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정말 느끼는 거거든요. 전 지금 아프리카 BJ를 통해서 제 일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장난으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BJ도. 근데 이 트랜스젠더나 일단 이런 이 동성애자분들은 일단 외형적인 남자잖아요. 남자, 여자, 레즈비언들, 그 레즈비언분들도 이렇게 성별은 여자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고, 게이분들도 남자로 살아가서 본인의 일들은 하세요. 근데 트랜스젠더들은 음지에서밖에 일할 수 없는 부분이 커요.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했지만, 저희들 구청에 가시면은 그 일자리가 없으신 분한테 직업을 이렇게 알선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음지에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 트랜스젠더가 되면은 삶에 저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음지에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게 저는 좀 강압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거의 이제 업소 같은 걸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저희도 서울대 나온 트랜스젠더들도 있어요. 디자인과 나오신 언니도 있고, 여기 앞에 계신 분도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신 분도 있는데, 바로 앞에 분을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에서 학교를 다니기 두려워하세요, 좀. 이렇게 바뀐 모습에서 남학생이었다가 갑자기 여학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직업적인 좀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그 서비스업 계통도 일하기 힘들거든요. 롯데리아나 뭐 이런 햄버거집에서 파는 것도 만약에 트랜스젠더가 음식을 판다 그러면 더럽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드실 수도 있고, 제가 또 장사를 해봤는데 제가 좀 이 브랜드 장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제 돈 내고 장사를 해도 저희 가게는 트랜스젠더가 주인이래라는 말, 게이 이렇게 비하하는, 쟤네들 밤에 화장하는 애들 아니냐, 막 이렇게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주변 상권에서도 저를 볼 때, 그러니까 제 돈 내고 장사를 해도 선입견 때문에 제가 사장이에요 말 못했어요. 그 사장님은 따로 있고, 저는 손님처럼 거기 제 가게에 있었고, 점원분이 장사를 저 대신에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적인 게 정말 큰데, 이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트랜스젠더 승무원도 있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 가면은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길거리를 제가 태국을 한 6번을 가봤는데, 6번 가면서 보면은 많은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이 직업적인 제한은 크게 이렇게 특정한 직업이 아닌 이상에는 서비스업에서 많이 종사하고 계세요. 근데 마사지 샵이라든가 발 마사지를 받는 여행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전하게 이제 발 마사지 하시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그리고 가이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태국 가시면. 저도 옛날에 태국을 갔을 때 태국 트랜스젠더 가이드한테 가이드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트랜스젠더 하면은 항상 음지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좀 그런 게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좀. 되는 게 일단 직업의 네. 문제, 태국의 다른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는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이나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은 되게 인권적으로 되게 존중되는 나라잖아요. 좀. 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틀리다는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솔직히 OECD 가입국가 지금 34개국 중에서
안 되는 게 제한이 제일 많은 나라. 그리고 이 동성애자 퀴어에 대해서 되게 제일 보수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들 자체가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다들 너무 숨지 마시고 좀 나와서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되 좀 타당한 걸로 좀 권리 주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또한 퀴어 축제 같은 부분에서 대해서는 너무 선정적인 부분이 더러 한편에서 또 많거든요. 그리고 퀴어 축제 할 때 반대편에서는 또 이렇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같이 나와 있는데, 그런 퀴어 축제에 대한 부분들 많이 아시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와서 축제를 했다면 좋겠지만, 선정적인 부분이 어린아이들도 길거리에 나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제재가 필요한 거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기회가 없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느낀 건데 저랑 친한 친구가 갑자기 제가 좋다고 고백을 하면 어떻게 상처 주지 않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 질문을 적으신 분이 고백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학생인지 궁금한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고백하지 못하고 친하게만 지내고 싶었어요. 근데 왠지 그 친구가 남자친구들은 같이 목욕도 하고 어릴 때 공도 차고 막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샤워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씻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은근히 못 보겠더라고, 부끄러워서. 너무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저 혼자만의 사랑으로 끝났지만 이렇게 친한 친구가 갑자기 좋다고 다가왔을 때 자기의 성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면서, 나도 너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만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이성애자고, 너는 동성을 좋아하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넌 너를 친구로 인정한다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친구의 관계에서는 동성애자건 뭐건 이거는 편견이 될 수 없으니까, 제 친구들처럼 저를 인정해준 것처럼 그냥 친구로서 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친구로서는 인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게 어떨까요? 그게 제일 상처받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 친구, 주변 분들의 반응이 어떠냐고. 놀라서 빠졌죠. 아무도 제가 트랜스젠더가 될 거라고는 어릴 때 상상을 안 했어요. 제 유튜브에 자료 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제가 트랜스젠더를 할 줄 몰랐고, 트랜스젠더 분들도 제가 처음에 이태원에 어느 가게를 입문했을 때 제 위장 치료가 아니냐, 제 그냥 군대 빼려고 왔다, 이렇게 너무 좀 잘생겼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좀 외형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트랜스젠더는 정말 남성이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여성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솔직히 주변에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많이 이 트랜스젠더의 성향을 갖고 계신, 아니면은 레즈비언의 성향을 갖고 계신, 아니면 동성애의 성향을, 게이 친구들도 아마 분명히 있겠지만은 커밍아웃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근데 지인들한테 말하고 편하게 하고 싶은데, 거의 한국 사회에서는 또 결혼 문제가 일단 빠질 수 없잖아. 나이가 차가면. 저는 어릴 때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여자친구 안 사귀지? 뭐 이런 거. 일부러도 막 사귀어보고 했는데, 대부분의 이 트랜스젠더가 되거나 동성애자분들 저같진 않거든요.
저같이 좀 사회성이 좀 없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얌전하게 있고 자기만의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보이지 않게 2인자의 자리를 항상 꾸준히 유지를 해왔는데 거의 좀 혼자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외톨이같이. 그러다가 딱 나왔는데 저 혼자만 있을 때 너무 감추다 보니까 무서웠어요. 근데 이태원이나 정례에 제가 처음 나갔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많이 있구나라는 거, 그 공감대에서 그 관계에서 너무 편해졌어요. 사회생활하는 게. 물론 우리들끼리의 그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에 있는 만큼은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두렵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반응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 만약에 자기 오빠가 게이다, 그럴 때 반응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성소수자 관련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이 성소수자 영화를 보면은 단지 호기심과 재미만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근데 우리들은 이런 성소수자 관련된 영화를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안 보는 척하면 다 보더라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2002년도에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 트랜스젠더가까지 되는 과정인데, 개인에서 이 트랜스젠더가 이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대사가 많이 없는, 제가 찍은 거예요. 다소 좀 코믹한 부분도 있고 그게 외설적이진 않은데 제 경우는 너무 진지했거든요. 많은 대사가 없지만. 일단 전 제 영화를 통해서 그때 좀 어릴 때 찍어서, 저도 어릴 때 못 모르고 찍었지만 그때 그 각본 썼을 때는 제 말이 많이 참고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트랜스젠더들의 그 애환과 여자친구의 관계, 이게 제가 그 영화 내용이 이런 대학교 친구였어요.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전혀 이렇게 성립이 안 되는 동성친구 같은 느낌으로 그 여자를 떠났는데, 그 여자친구의 선배한테 제가 좋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삼각관계가 된 거죠. 근데 그런 영화였는데 2002년도에 11월에 출시가 됐었는데 아실 분들만 알더라고요.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제 영화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줄거리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라는 그런 김정아, 김남기랑 다 알죠. 그런 분들이, 그 유명 배우분들이 찍은 그런 그 성소수자 영화가 퀴어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좀 선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19세 이상 영화니까 19세 이상만 보셔야 되고, 여자분들은 오히려 그 퀴어 영화를 봤을 때 뭔가 좀 환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영화를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좀 다큐적으로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이제 영화 자체에서도 너무 진짜 우리들의 외침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이렇게 선정적인 장면도 이렇게 포함이 돼야지 정당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단지 예술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설이 아닌 예술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퀴어 영화는 검색만 하시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헤라퍼플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김청신 잘 아시죠? 엄마 역할 아니라 좀 모든 시어머니 역할을 많이 하시고 하는, 근데 옛날에 정말 잘 나갔던 여배우였어요, 진짜. 근데 그분이 나왔던 영화에서 이 트랜스젠더들이 공연하는 퍼포먼스적인 영화도 있었어요. 그런 영화의 요소에 많이 껴있고, 얼마 전에 재작년쯤 하이힐이라는 차승원 씨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보셔도 거기 저희 아는 또 선후배 동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면 지금 차승원 씨가 또 하이힐이라는 영화 찍었을 때 그런 모습, 강력계 형사인데 싸움도 잘하잖아요. 근데 내면 속에는 여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게 저였거든요. 그런 얼굴에서 바뀌었으니까 저도 어색했어요, 진짜. 내가 이렇게 너무 남성적인 얼굴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시선이에요,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까지 바뀌었는데,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 걸 보시면 저희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되게 기네요. 저는 성소수자의 일레인인가 이렇게 했죠. 동성애자의 관련이 찬반을 논하는 것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동성애자의 관련에 찬반을 논하는 것이 그 자체로 상당히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하구의 의견이었고, 나의 권리에 대해 사람들이 찬반을 나누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거 되게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런 일이죠. 성소수자에 대해서 찬반을 놓아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인권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흑인 차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인종차별. 그런 것처럼 원래 존재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거는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찬반을 논한다는 거는 사인론과 반대의 무슨 어떠한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거지, 사람을 대상으로 정체성을 놓고 이미 존재해 있는 사람들한테 찬반을 논한다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 학생이 질문하고 저하고도 같은 질문이네요. 저희 토크박스 질문 외에도 현장 Q&A 시간 가질 테니까 혹시 중간에 궁금하시면 자유롭게 손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되게 어려우시다. 근데 궁금한 게 많으실 건데 해보세요, 편하게.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페미니즘이 대두되면서 사회적인 여성성은 없다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도 다 그랬겠지만 여자는 이래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내면화된 게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타파해야 한다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말 센 성격도 있고 아니면 뭐 여리여리한 뭐 그런 것도 있고 취향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성성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여성성, 사회적인 게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는 전 현모양처예요. 저희들은 너무 평범한 걸 따라가요, 진짜. 여성분들한테는 평범한 게 제일 쉽겠지만은 저희들한테는 평범한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냥 일반 평범하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이런 게 되게 평범한 인생, 내 인생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트랜스젠더들 보면 그게 원래 하고 싶었던 바람이에요. 이거 지금 제 주변인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가장 평범하고 싶은데 평범할 수 없기 때문에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저희 이 트랜스젠더 이 세계적으로 보면 공연 문화가 많이 퍼포먼스 공연 문화가 많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또 이런 예술 계통에도 많은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 옛날에 제가 무대에도 많이 섰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이가 나이만큼 요즘 허리도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 저희들이 쓰는 무대가 많이 줄고 있어요. 많이. 그런 반면에 비해서. 그리고 전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저는 여성들을 대표하고 싶었고 못된 남자들을 좀 이렇게 여자라고 깜보는 그런 남성분들에게 좀 이렇게 맞짱을 띄워주는 길 가다가 보면 운전하실 때 특히 다 느낄 거예요. 우리 언니분들이 있으시면 운전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으면은 왜 우리가 여성들이 사회에 이렇게 차를 몰고 나가면 만만하게 보잖아요. 되게 만만하게 보기도 하고 여자가 왜 아침부터 차를 갖고 나가고 있는데 저 보기엔 여성 운전자 같잖아요. 앞에서 딱 있으면 아저씨 비켜주세요. 이렇게 작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왜 아침부터 직접 대바람부터 나와가지고 길 막고 있냐고 이렇게 따지시는 아저씨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차에서 내렸죠. 그래서 여성의 무서움을 그럴 때 보여주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면 큰 거 다친다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여성들이 많이 사회 진출 많이 하잖아요. 능력 있는 여성들도 많고. 난 남녀평등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난 남자도 살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살림을 잘하면 남자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남녀평등이지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일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남자는 아이는 못하잖아요. 그런 거 갖고 남녀평등을 따지면 안 되고 진짜 좀 남자밖에 못하는 일, 여자밖에 못하는 일 이런 걸로는 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좀 여성분들이 좀 앞으로도 질문이 좀 외로가 됐어요 지금. 제가 지금 좀 헷갈려갖고 아무튼 여성분들도 좀 남자들의 사회성이 못지않게 더 발전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 네. 저는 피라일문학과 김지연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런 좀 성소수자들 분들한테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기고 강의를 듣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보다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 게이랑 트랜스젠더를 되게 헷갈렸어요. 근데 트랜스젠더 분들은 단지 남성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으로 자신의 그런 성 정체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저가 이해가 이제 조금 안 갔었던 거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막 가끔 뭐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여자애들이 막 남자애들 패고 다니거나 막 이러면 너 뭐 깡패냐 남자냐 라는 소리 되게 듣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나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뭐 얘기를 많이 하고 너 여성적이다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라는 거를 살면서 누구나 다 들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 정체성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저한테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냥 그렇게 듣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서 성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성 정체성이라는 게 그게 잘 뭔지 모르겠어서 지금 그냥 남자인데 여성스러울 수도 당연히 있는 거고 여자인데 남성스러울 수도 있는 그건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성 정체성이 아니고. 그리고 성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동성이라는 게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게이와 트랜스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게이는 이제 동성애자분들은 같은 여성과 남성이나 여성끼리 동성끼리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트랜스젠더들의 경우에는 게이에서 요즘엔 트랜스젠더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어릴 때부터 난 여자라고 확고한 자기 신념으로 트랜스젠더가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트랜스젠더들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젠더 키어도 있고 진짜 이렇게 젠더인데 레즈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항상 정체성이 한 16가지로도 나뉘고 여자만 하고 있는 순간만 여자인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촌에 어디 골목 가다가도 똥을 올려가지고 아저씨가 여자만 하고 다니는데 그분은 이제 크로스 드레서라는 성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왜 이러고 다니세요? 이렇게 자기는 이 순간이 그냥 여자로서 하얘시고 다니는 너무 행복하네요. 그 순간만큼 자기 여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크게 나누면은 트랜스젠더, 바이, 양성애자 말하는 거예요. 양성애자, 그리고 게이, 레즈비언 이렇게 나누게 LGBT 뭔지 아시죠? LGBT 네 부류를 나누는데 여기서 더 들어간다면은 정말 저도 머리 아프더라고요. 옛날에 트랜스젠더로 왔는데 얼굴 남자한테 수술했어요. 자기는 여자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레즈비언들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이잖아요. 오히려 저희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 여자를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이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어떤 분이 있었냐면 남자인 얼굴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근데 자기 여자래요. 얼굴은 남자인데 되게 레즈비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소수적인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좀 트랜스젠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의 트랜스젠더의 성향이라는 거는 내가 여성으로 남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싶은 진짜 여자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질문 몇 개 받았는데 벌써 여기 저 질문한 게 너무 많은데 와 저거 진짜 나중에 제가 자료도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5분 남았습니다. 이제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제 질문이 있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게이인 줄 아셨다가 트랜스젠더로 이제 바뀌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제일 중요한 질문 마지막에 다 나왔어. 사람들은 저도 게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는 트랜스젠더라는 제 세대 때는 게이라는 말만 있었지 호모나 게이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근데 트랜스젠더라는 성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게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게이를 막 살고 있는데 남자들이 그냥 이성 친구가 좋은 게 아니고 동성 친구가 너무 좋고 그냥 집에서 자고 싶고 쟤랑 놀고 싶고 쟤랑 친해지고 싶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동성애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릴 때도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대하는 게 여성적으로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여자분들은 남자친구 빨래 해주지 않잖아요. 저 다 해줬어요. 친구들한테도. 그런 면에서 너무 여성적인 면이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부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난 여성적인 마음을 갖고서 남자를 대하는구나. 처음엔 여자하고 노는 게 좋아서 내가 너무 예쁘고 여자 옷 입는 게 너무 좋았다. 그냥 복장 독착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들한테 군대에서 있을 때 성주체성 장애라는 병명을 대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많이 밝혀졌는데 옛날에는 성주체성 장애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그런 장애라는 말을 안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병이 아닌 그냥 자기의 성별 주체성에 대한 문제지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어디 가도 네, 저 트랜스젠더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청주 법원의 판례 보면은 청주의 어떤 변호사분이 변호를 하신 판례가 있었는데 성전환 수술을 하든 하지 않든 정신적인 성적 지향으로 성별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판례가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 트랜스젠더로서의 여성 지향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제한이 있겠죠. 이렇게 외형이 여성적으로 사는데 성기 모양 갖고만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외형적인 부분도 많이 사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법적 판례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 저희들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게이라는 친구들이 저희가 또 주변인들이 좀 많아요. 또 제 방송 보시면 또 게스트로 나오셨던 분들이 많이 게이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친형칠 것 같아요. 그냥 오빠도 아니고 여동생 같은 느낌들 다들 남자의 의견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끼리 서로 더 인정해주는 존중해주는 그런 사이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트랜스와 게이의 벽이 높은 건 아니고요. 같이 동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예정되었던 1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연사님이 저희에게 짧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16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저도 이제 타 학교들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디 모 대학교에서는 레즈 분이 학생회장을 맡고 계신 거 아시죠?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되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더 이해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저도 정말 느껴요. 저도 이 동네 사람이었거든요. 이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옛날에는 그냥 너무 돌 맞을까봐 진짜 숨어 다니고 전철 같은 거 탈 때도 고개를 못 들었어요. 고개 푹 숙이고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시선이 집중이 돼가지고 죄짓지도 않고도 함부로 밖에 못 나오고 밤 아니면은 낮에 다니지도 못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소수자분들이 편견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좋은 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또 전파를 해서 우리 또 성소수자들이 친구들 누군가 나타날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 친인척 가족들이나 있을 때 누군가 성소수자가 나타난다면 제 지인들이 또 그렇게 커밍아웃을 한다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오늘 자료가 많이 자료로 돼서 많은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트레이닝센터가 얘기하는 게 이 학교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더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는 더 진솔됐던 이야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만 가졌으면 우리는 여성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 트랜스젠더가 돼서 뭐 이렇게 우리 여자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울부짖는 외침이 아니고 우리를 사람으로 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 사람인 취급조차도 이제 못 봤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적이신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만 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게 저희들이 성소수자들이 모두가 바라는 거는 단지 정말 흔하고 뭐 법적인 판례 이런 거 다 따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냥 사람으로만 보고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이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주민, 친구, 이웃이고 싶은 게 성소수자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레인보우 콘서트를 마칠 것이고 먼 길 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입장할 때 후기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그 종이에 오늘 느끼신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서 나가실 때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줄 수 있어요? 네네네. 진짜 좋은 질문이 많네요. 딱딱하지 않아지는데. 아니요. 빡들 질문이요. 화장실. 가방 안 두고 가요. 여기 있어. 지금 생각보다 엄청 많아가지고 혹시 챙겨가실 네, 챙겨가실 이거를 그냥 다 주셔도 돼요. 네네. 이게 근데 사실 저희가 내일 한 번 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괜찮아요. 어머. 아니, 내일 쓴다는 걸 깜빡했어요. 내일 다른 연상 오실 때도 근데 이거 어차피 그거랑 같이 않아? 보내드리는 그래. 다시 똑같아요. 네네네. 아니, 이게 다른 질문도 많이 있어갖고. 네네. 딴 건 뭐가 있나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셔가지고 아니 가져가. 네, 다시 또 있으면 다 정리해서 보내드린 거니까. 이거 가져가셔서 내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괜찮아요. 저희가 다시 텍스트로 해서 정리하셨으니까 괜찮아요. 되게 질문이 좋은 질문이 많아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재밌었어. 근데 너무 딱딱하지 않았나 싶어서 되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너무 엄청 열심히 선생님처럼 말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싶어요. 아니에요. 되게 재밌게
무서워서 떠신 거 아니지? 아니에요. 긴장 많이 해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너무 잘 들었어요. 나도 이거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 무서워서 말 질문이 없는, 안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또 있어요? 원래 좀 사적인 질문인데, 예. 만약에 그 트랜스젠더로 그런 사회적 제약이 없었으면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호리우먼 하고 싶었어. 전문직 나서. 그런 데서 남자들을 좀 콧대를 좀 낮춰주고. 그런 거 너무 하고 싶어. 그냥 여성 운동가 될 것 같은데. 됐으면. 지금도 뭐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돼서도 약한 여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여자들 못 살게 구는 여자들 단방에 맞짱 떠주고 싶고, 진짜. 혼내주고 싶고, 그런 거. 멋지시다. 저는 저희가 그냥 조그맣게 진짜 별거 아니에요. 네, 진짜 정말 저 너무 이런 토크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그래요? 이 주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주제가 이런 주제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기에 좀 예민하기도 하시잖아요. 걱정이 많고 저희는 생각이 많은데 다른 친구들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느낄지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먹방 찍으러 가요. 진짜 좋았어요. 저는 이런 기회 또 있으면은 또 어디 타 지역에서나 뭐 누구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돼요. 진짜. 이런 거 너무 재밌고 좀 좋아하니까 그때도 이 동생도 또 오라고. 예전에 가서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아니에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해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딱딱한 아니요, 진짜 저 약간 마지막에 그거 할 때 울컥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사실이에요. 저도 주변에 이렇게 뭐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똑같아요. 항상 진짜로 그냥 트랜스젠더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그냥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 얘기가 저는 좀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저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그냥 뭐 이쁜 여자 뭐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에 속해 있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가 되고 싶은 뿐. 그렇듯이 그만큼 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많이 흔치가 않으니까. 우리 휴학생 학동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니가 또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또 드네요. 여기는 지금 5년째 휴학생. 근데 저도 대학교를 갔을 때 좀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갔었을 때는 저 혼자는 이제 프리랜서를 생각했지만 남자의 모습이었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내 자신을 이게 좀 교육적인 방송이었다 보니까. 찾고자 했을 때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스타님. 과가 좀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 과였는데도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이제 안 팀장님이 가서 맛있게 내 삶에 대해서 맛있게 당당할 수 있고 먹방할게요. 옛날에는 말도 못했어요. 잘. 진짜 말을 고마워. 말했을 때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게 티가 나면은 먹방에서 봬요. 말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좀 그나마 좀 보는 시선이 많이 좀 달라지고 해서 예전보다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거 봐라.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것 봐. 나 중년고 놓고 너무 뭔가 하는 사람한테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다 나와요?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자료모 주신 거예요.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주셨어요. 이렇게.
여기 한번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잠깐만요. 너무 제 여자라는 얼굴하고 너무 닮았어요. 나오질 않아요, 사실상. 여기 스펙이 있는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모르가 언제 조회수가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똑같이 모르는 거야, 최고 좋겠으니까. 잠시요, 저는 이제 안 팀장님과 먹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또 뵐게요. 안녕. 군대를 갔다 와야